그날 그는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41년을 살아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인 김윤호. 그의 유일한 죄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야, 무능아. 저학력 주제에 신임 팀장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새 일해도 공로는 빼앗기고 회의 때마다 짓밟히는 존엄.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선을 넘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 예쁘던데 내 와이프로 삼으면 되겠네. 재수생인 자신의 딸을 향한 그 말에 윤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주 발표될 신임 대표가 누구인지, 학벌로 사람을 짓밟던 자가 맞닥뜨린 충격적 반전, 그리고 그 후 펼쳐진 진짜 정의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윤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40대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아내 유리가 잠든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의 어깨에 누나 김나영이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그때 26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였지요. 사진 속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식장에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윤호는 16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다던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화물차가 신호를 어기고 돌진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윤호는 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호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누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살의 대학생이 16살 동생을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친척들은 시설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를 3개나 했습니다. 넌 똑똑한 애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알았지? 하지만 누나는 곧 다른 것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 없는 애, 가난한 애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그날 저녁 윤호를 데리고 동네 유도장에 갔습니다. 관장님, 이해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윤호는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직접 도복을 입고 함께 다녔습니다. 매트 위에서 동생을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아파도 참아. 이 정도 못 견디면 세상은 더 못 견뎌.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윤호는 강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나가 매일 밤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졸리면 찬물로 세수를 시키고 다시 앉혔습니다. 너 하나만 잘 되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아. 알겠어? 그 말이 윤호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버티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묵묵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소꿉친구였던 유리와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유리는 어린 시절부터 윤호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도 누나와 단둘이 살던 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응, 많이. 이제 내가 있잖아. 그렇게 그들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 김사랑이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똑똑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윤호는 딸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올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 번만 더 해볼게. 재수할래.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도와줄게. 유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학원비를 대주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사랑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윤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팀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박태준이 팀장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첫 회의 때 박 팀장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이전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직원들의 출신 학교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대학 이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어디 나왔어요? 한국 외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고졸인 줄 알았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그날 이후 윤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 그의 의견을 자르고 그가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후배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야, 무능아. 이것도 못해? 윤호는 참았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감 직전에 일을 던져주고 결과물이 나오면 자기 공로라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고는 다음날 지각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후배들이 분노했습니다. 형, 왜 참으세요? 저건 너무하잖아요. 괜찮아. 조용히 넘어가자. 저 인간 진짜 최악이에요. 하지만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에게도 사랑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호는 유리와 사랑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수 공부로 지쳐 보였지만 아버지를 위해 밝게 웃었습니다. 박 팀장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는 윤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딸 예쁘네요. 재수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 그럼 대학 떨어진 거네. 안 됐다. 박 팀장은 웃으며 사랑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윤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딸 하나 예쁘던데 내 와이프로 삼으면 되겠네. 대학도 못 간 애면 나랑 사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윤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윤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을 향한 그 시선,
그 말투가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옆에서 유리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잠이 안 와서. 회사 일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윤호는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팀장은 의자에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 괜찮았죠? 가족들 데리고 와서. 네. 근데 말이야, 딸이 재수한다며?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요즘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이잖아. 뭐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까 딸도 그렇지.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일 얘기하시죠. 응? 아, 맞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획안 다시 짜와. 지난번 건 엉망이더라. 금요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못해?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업무도 있어서. 다른 업무?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금요일 오전까지. 못하면 내 평가에 반영될 거야. 윤호는 대답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배 직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형, 또 무슨 일 시키셨어요? 기획안 다시 작성하래. 이틀 만에요? 그건 불가능한데. 해야지. 어쩌겠어. 그날부터 윤호는 밤을 새웠습니다. 회사에 남아 자료를 뒤지고 기획안을 다시 썼습니다. 후배 2명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도왔습니다. 형,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 인간 정말 너무해요. 고맙다. 근데 너희는 가도 돼. 아니요. 같이 할게요. 그렇게 사흘밤을 새우고 금요일 아침에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기획안이라고 냈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문제? 전부 다 문제지.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주변 직원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몇 시인데. 오늘 중으로 다시 내. 못하면 넌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거야. 그날 저녁 윤호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먹을 기력도 없었지만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윤호야. 돌아보니 누나 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여기는 왜? 근처 거래처 미팅 있었어.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뭔 일 있지? 나영은 윤호의 팔을 잡고 근처 포장마차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주 2병을 시켰습니다. 말해. 무슨 일이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회사 일? 구체적으로.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벌 타령, 무시, 업무 갑질. 그리고 가족 행사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하는 동안 나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새끼가 뭐라고? 누나 욕은.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새끼가 사랑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응.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참고. 뭘 참고 있어, 임마. 나영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누나 조용히 해.
조용히? 내 조카를 건드렸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누나가 나서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상해지긴. 내가 처리할게. 누나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나영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윤호 만났는데. 응. 그 얘기 들었어.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윤호는 누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통화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넌 맨날 혼자 참기만 하잖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맞아도 안 울고 힘들어도 안 내색하고. 그게 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 그래도는 없어. 이건 내가 처리한다. 나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목소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누나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가해 학생들 앞에서 했던 그 목소리. 알았어. 근데 누나, 과하게 하지는 마. 과하게? 내가 언제 과하게 했어? 적당히 할게.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적당히는 보통 사람들의 과하게보다 센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전체 공지 메일이 떴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바뀌신데? 누구지? 외부 영입인가? 박 팀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엘리트 출신을 모셔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회사 같은 곳은 명문대 출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거든. 그는 윤호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김대리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윤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취임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윤호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내일 취임식 참석 명단 봤는데 내 이름 있던데? 네. 전 직원 참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신임 대표님께 좋은 인상 드려야 하잖아. 그런데 저학력 직원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빠지는 게 어때? 저는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석하고 싶다고? 넌 회사 대표도 아니고 뭐라고? 이건 명령이야. 내일 취임식 참석하지 마. 팀장님, 그건 말대꾸 하지 마. 안 나오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알았지? 그날 밤 윤호는 유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에 전화해도 될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당신이 당하고만 있을 건데? 아직은 참아보려고. 언제까지?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박 팀장이 그를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왜 나왔어? 안 나오라고 했잖아. 전 직원 참석이라고 해서요.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좋아. 내 좌석 없어. 명단에서 뺐으니까. 그냥 돌아가.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행사 담당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윤호 대리님 계십니까? 급히 뒤쪽으로 와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뒤쪽이요? 네. 임원진 대기실입니다. 박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임원진 대기실? 내가 거기는 왜 가?
하지만 담당 직원은 이미 윤호의 팔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뒤편으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누나 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매형과 몇몇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윤호야 왔구나. 누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대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누나와 매형 그리고 몇몇 임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잠깐만. 곧 시작할 거야. 나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호는 문틈으로 행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박 팀장이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매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호는 매형을 올려다봤습니다. 매형,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 좀. 곧 알게 될 거야. 준비됐지? 준비요? 나영이 윤호의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기 전 교복을 매만져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윤호야, 너 오늘부터 대표야. 뭐라고요? 대표이사. 너 말이야. 윤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대표를. 이 회사 내가 만든 거야. 매형이랑 같이. 15년 전에. 뭐? 너 모르고 있었지. 일부러 숨긴 거야. 내가 실력으로 여기 들어왔고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랐으니까. 윤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응. 넌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그게 맞는 거였어. 매형이 다가왔습니다. 윤호야, 나 이제 건강이 안 좋아. 의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 다음 대표는 너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지난 20년간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 성실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신뢰받잖아. 나영이 윤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도 다 알아. 그 박태준이란 작자가 뭘 했는지. 누나가 어떻게 해. 내가 모를 것 같아? 임원들한테 다 보고받았어. 내가 밤새워 일하는 것도 모욕당하는 것도 심지어 사랑이한테 한 말까지.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동생으로서,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그 새끼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밖에서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임 대표이사를 모시겠습니다. 김윤호 대표이사님 입장해 주십시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윤호? 저 김윤호 대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영이 윤호를 떠밀었습니다. 내 자리야. 윤호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윤호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후배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박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무능하다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학력이라고 비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모욕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딸에게 손 때려 한 건 더더욱. 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임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박 팀장님. 윤호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태준 팀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인사 조치됩니다. 지방지사로 발령입니다. 뭐라고요? 박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직원을 학벌로 차별했습니다. 업무를 갑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직원 배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딸을 둔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오해입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사람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윤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팀장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김대리,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늦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발령 통보 받으실 겁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윤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박 팀장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호는 새로 배정받은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큰 창문,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 들어왔습니다. 적응되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영은 윤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뭐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 회사 창업주 동생이라는 걸. 그랬으면 저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아니야.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안 말해준 덕분에 난 진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게 더 좋았어.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팀장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내가 바꿀 수 있어. 나영이 웃었습니다. 역시 내 동생. 근데 누나, 박 팀장 어디로 보낸 거야? 부산지사. 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야. 누나가? 응. 거기 직원들 대부분이 서울대, 카이스트, 해외 명문대 출신이거든. 학벌 자랑하면 웃음거리 되는 곳이지. 윤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네. 힘들긴. 당연하지.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거야. 그날 저녁 윤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유리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모가 다 얘기해줬어요. 아빠가 대표가 됐다고.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도. 사랑아. 미안해요, 아빠. 제가 대학 떨어져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유리도 다가와 그들을 감쌌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응. 근데 이제 괜찮아.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 팀장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꿈꿀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똑같이 갚아주겠다. 윤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사랑, 그리고 자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윤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릴 적 누나에게 배운 유도 자세가 떠올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공격을 받으면 받아치는 법. 그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지사에서는 박 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요, 이 자료 좀. 바쁜데요. 직접 하세요. 차갑게 잘린 말에 박 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곧 움직인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는 윤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반드시 갚아줄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는 두 남자. 한 명은 가족을 지키려 다짐하고 한 명은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박 팀장이 부산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대표실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회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매일 오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가질 것 없어요. 전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표이시잖아요. 대표도 사람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윤호는 직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임원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후배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형, 아니 대표님. 진짜 신기해요. 뭐가? 형이 대표였던 게요. 저희 정말 몰랐어요. 나도 얼마 전까지 몰랐으니까. 모두 웃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윤호는 이런 분위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윤호는 학벌 차별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인사평가 기준도 바꿨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실력과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 회의에서 윤호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습니다. 특히 지방대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문대 출신이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편견입니다. 학벌과 능력은 별개예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전 명문대 출신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대표로 서 있습니다.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단호했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사랑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생활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주말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모의고사 점수 올랐어요. 그래? 얼마나?
100분이 5% 올랐어요. 잘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아빠, 그 팀장님 때문에 힘들었죠? 윤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걱정하지 마. 미안해요. 제가 대학 떨어져서. 사랑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사랑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유리가 거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사랑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아빠가 힘내니까 저도 힘이 나는가 봐요. 윤호는 가족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윤호는 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준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주도하세요. 제가 믿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윤호는 가끔 그들의 회의실을 들렀습니다. 커피 사왔어요. 다들 수고 많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윤호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는 원래 여러분 것이었어요. 제가 문을 연 것뿐이에요.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경력 때문에 뒤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한편 부산에서는 박 팀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팀장님 혼자 드세요? 네.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박 팀장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말을 건넨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무 이야기, 일상 이야기. 박 팀장은 처음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부산 생활 적응되세요? 아직은 좀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박 팀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에게 친절한 걸까? 자신은 서울에서 직원들을 괴롭혔는데. 일주일 후 나영이 부산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팀장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 적응은 좀 되세요? 네. 그럭저럭요. 일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왜 남을 깎아내리며 사셨냐고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어릴 때부터 학벌이 전부라고 배웠어요.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했어요. 명문대 갔고 대기업 들어갔고. 근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남과 비교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나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삶인지 아세요?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직원들 보셨죠? 다들 명문대 출신이에요.
해외 유학파도 많고. 근데 아무도 그걸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예요. 박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아는 게 시작이에요. 이제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어요.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회는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 학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파도 같았다고. 밀려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바꿔야 해. 이제라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기로. 학벌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기로. 서울로 돌아온 나영은 윤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호야, 나 부산 다녀왔어. 박 팀장은 어때?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진심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너 참 착하다. 그 인간이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누나, 전 복수하려고 대표된 거 아니에요. 더 나은 회사 만들려고 된 거예요. 나영은 웃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똑바로 컸어.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 강하게 키워줬잖아요. 그래. 근데 넌 원래 착한 애였어. 나는 그냥 겉을 단단하게 만든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사랑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랑아,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이번엔 꼭 합격할 거예요. 응. 아빠가 믿어. 아빠 고마워요. 항상 저 믿어주셔서.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윤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날 밤 윤호는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누나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희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 거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호는 대표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은 낮아졌습니다. 좋네요. 다들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직원들이 잘해준 거죠. 그날 오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윤호는 임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모두 함께 이겨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배경이 아니라 열정으로 평가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입사한 지 1년 됐는데요. 처음으로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전엔 매일 출근이 두려웠어요. 제 출신 학교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회사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윤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뭐 해? 사랑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거실에서 사랑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랑아, 잠깐 쉬어. 아빠, 이것만 끝내고요. 눈 나빠져. 잠깐만 쉬자. 사랑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 전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빠가 보여줬잖아요. 학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윤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 내 노력의 결실을 보고 싶어. 꼭 보여드릴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리가 밥을 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특별한 메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윤호는 알았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모두 고생했지. 유리가 웃었습니다. 사랑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호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며칠 후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박태준입니다. 네, 박 팀장님. 죄송한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 출장 있어요. 그때 뵙죠.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윤호는 부산지사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회의실에서 박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울에서 제가 한 짓들요. 대표님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죠. 제가 불안했어요. 불안하다고요? 네. 학벌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만이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남을 누르려 했어요. 그래야 제가 가치 있다고 느껴졌으니까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학벌 좋은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아신 거 다행이에요. 용서해 주실 순 없죠? 윤호는 고개를 돌려 박 학장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박 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왜?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윤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방금 확인했어요. 아빠, 저 해냈어요. 사랑아.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어. 전화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울고 계세요. 너무 기뻐서요. 내가 곧 도착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아내가, 가족이 행복해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랑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힘이 돼줘서 해낼 수 있었어요. 유리도 다가왔습니다. 가족 셋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가 집으로 왔습니다. 사랑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아, 축하한다. 고모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고모. 윤호야, 너도 수고했어. 딸 잘 키웠어. 누나가 날 잘 키워줬으니까 가능했지. 나영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훌륭하게 컸어. 어릴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이요? 응. 넌 너무 착해서 세상에 치일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혹독하게 굴었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미안해. 그때 너무 무서웠지?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누나.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버텨온 시간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회사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서울에 잠깐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박 팀장님 서울 출장이세요? 네. 본사 업무 협의하러 왔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딸이 있었다면 제가 한 말을 얼마나 됐습니다. 이제 앞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윤호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사랑은 대학 입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자취방을 구하고 새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전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컸구나. 아빠가 보여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전 아빠한테 배웠어요. 윤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할 거야. 아빠가 믿어.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사랑아.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윤호와 유리는 딸의 짐을 날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네, 걱정 마세요. 주말엔 집에 와. 당연하죠. 엄마 음식 먹으러 올 거예요. 유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먹였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키운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겨냈네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유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윤호는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장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직원 여러분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윤호는 회사를 나서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윤호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 모임 하자. 알았어, 누나. 사랑이도 데리고 와.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전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다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세상을 덮어가는 눈처럼 상처도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전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희망처럼. 윤호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